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36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학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 벌써 따분하신가요? 네. 그 김양미 기자는 공부도 잘한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나나요? 글쎄요. 뭐 친구들과 놀았던 게 일단 먼저 기억에 나는데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장성여고예요, 고등학교예요? 아, 남녀공학 그냥 남녀공학이에요? 고등학교. 무슨 좀 아까 얘기했는데 뭐 반에서 1등했다고 그러고. 존경하는 선생님 있어요? 아,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계신데요. 네. 네. 뭐 좋은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어떤 게? 글쎄요, 제 중학교 때인데 좀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좀 엄마같이 언니같이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선생님, 뭐 그런 선생님. 예. 뭐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60, 70년대인데 이 뭐 혼시 장려 운동한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아주 흑역사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네.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만 해도 새마을 주임이라고 계셨습니다. 새마을 주임이요? 새마을 주임 선생님 계셨는데 혼식 뭐 이런 거 검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심 때인데 우리가 뭐 그걸 안 싸우고 싶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이제 어머니도 이제 일을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혼식을 제대로 못 하고 보리밥이죠. 그걸 네. 못 하고 이제 갔는데 혼식 검사하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보리가 없으니까 선생이 이렇게 슬리퍼를 이렇게 해갖고 저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지금도 그 몇십 년이 지났어요.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선생님도 근데 그게 아주 흑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러고 교련 수업 한다 그러고 총검술하고 뭐 수류탄 검사하고 수류탄 던지기 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 7, 80년대 진짜 60년대부터죠. 네, 아유, 좀 뭐라 그러나 좀 안 좋은 시대를 살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김 기자는 뭐 모범생이었을 테니까 좋은 기억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학교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인류 역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만큼 역사가 뿌리 깊습니다. 네,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학교의 역사라는 건 언제 시작이 됐나요? 우리가 그 스메르 문명이라는 거 알죠? 예. 예, 그 지금의 뭐 이라크 지역이라는데 티그리스하고 유브라테스 강 여기서 창조된 문명이죠. 네. 그 가장 뭐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수메르 문명하면 인류 최초의 문자 또 이제 저희가 서령 문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령 문자라는 게 왜 서령인 줄 아시죠?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쐐기 모양이라고 해요. 쐐기요? 쐐기라 그래갖고 설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령 문자라고 했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한 뭐 기원전 3,2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5,200년 전 역사죠. 네, 그렇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점토판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경제와 행정 문서로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네, 글자를 새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글씨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는 전문가들 이제 두부사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지금 따지면 필경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필경사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양성하는 기관 그것이 이제 인류 최초 학교. 에두바가 이제 탄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필경사를 양성하는 그 에두바가 학교의 최초의 학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190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수메르인이라는데 그 노아의 고향인 그 고대 슈르파크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메르 시대의 학교 교과서가 이제 다량 발굴된 적이 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쭉 보니까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됐죠. 거기 점토판에 적힌 그 필경사 학생들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총독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고위 지도자도 있고 군대 지휘관도 있고 세금 관리도 있고 대사도 있고 신정 관리자도 있고 뭐 이랬다 그러죠. 그 말씀하신 직업을 들어보니까 이 필경사 학생들은 좀 지위가 높은 계층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 혹은 뭐 고위층 자제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교과 내용을 적은 그 점토판을 보면 당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도 생생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은 단 사흘밖에 없다. 예배 보는 날도 사흘이고 달마다 24일은
늘 학교를 다녀야 된다. 24일간이죠. 네. 아, 이 지겨운 학교 이런 네, 학교 생활이 지겹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사실 쌩쌩해도 그 수업만 들어가면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마찬가지인데 어디 뭐 교육 받으러 가면 늘 이상하게 따분하고 지루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이 이제 점토판에다가 일종의 에세이를 한 편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볼만합니다. 네, 에세이까지 썼다니 뭐 많은 걸 썼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어느 학생의 학교, 그다음에 가정생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점심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빵 2개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뭐 이랬던 하면서 네. 이 학생이 좀 산만했던 그런 문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성급하게 일어나거나 뭐 문 밖을 걸어 나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솔한 행동을 벌이고 그래서 여러 교직원한테 체벌을 받았다 그러는 건데 어떤 선생님은 필기가 엉망이라고 하면서 이제 매질을 가했다 뭐 이런 기록이죠. 매질이라고 하면 체벌인데요. 사실 네. 그럼 그 당시에 체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네. 이 체벌의 역사가 뭐 한 4,000년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아까 체벌 당했던 그런 수메르 학생이 교사의 체벌을 이제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뭐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그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갖고 초대해서 좀 선물을 주면 어떠냐 이렇게 좀 하는 거죠. 뭐 일종의 촌지를 좀 줘보자 이런 그렇죠. 제안인가요? 그 에세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학생의 제안대로 아버지가 이제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은 상석에 앉았고 학생이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지는 선생님과 술잔을 뭐 기울이면서 식사를 했고 네. 또 선생님한테 새 옷을 입히고 선물을 주고 반지를 끼워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반지를 줬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반지가 인류 최초의 뭐 촌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촌지를 받는데 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촌지 받은 선생님이 학생을 마구 칭찬을 했다는 건데 너는 네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낼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너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될 거야. 그리고 학생의 지도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상찬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한데요. 예. 그리고 내용이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면 이 에세이를 기록으로 복원을 어떻게 해낸 건가요? 이 에세이가 사실은 뭐 이 좀 흩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 뭐 21점의 점토판 사본으로 이제 그 박물관도 그것도 3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거였었는데 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 13점 있었고 이스탄불의 뭐 박물관에 뭐 7점 있었고 루브르에 1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갖고 학자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수메르 학자들이 그 이 완전히 해석을 한 거죠. 그 이 해석문이 이제 1949년에 그 이 뭐 아메리칸 오리엔탈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진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이 에세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식을 또 마구 야단치는 내용의 에세이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원전 1700년 전쯤에 이제 제작된 에세이인데 아버지가 이제 너무 답답해갖고 말썽꾸러기 아들 마구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너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집에서 이렇게 빈둥대는 거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과제물을 암송하고 그래야지. 너 지금 자꾸 거리에 나가서 방황하고 막 그러면 될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한 말 좀 알아들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족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서성대고 길에서 막 배회하고 쓸데없이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왜 이렇게 그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좀 겸손하게 굴고 좀 어려워 좀 해라. 네가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선생님도 널 좋아할 거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닥달을 했다 그런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원전 1700년에 쓴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하고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답답하죠. 이제 아들이면 자식이 워낙 그렇게 또 엇나가니까 또 자식은 또 나름대로 잔소리라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이 이제 다른 치박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훈계를 계속해요. 뭐라 그러냐면 난 너한테 절대로 나무야라고 막 이렇게 숲으로 내보내지도 않았고 짐수레를 밀게 하지도 않았고 쟁기를 끌게 하지도 않았고 땅을 개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다. 육체 노동을 하도록 널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네가 뭐 내가 언제 그랬냐 뭐 넌 가서 빨리 돈 벌어 와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네 형 좀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형한테는 또 네 동생을 본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이 일 그러니까 필경사를 이어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신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인데 왜 그걸 안 하겠느냐, 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꼬집는데 난 너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고통받는다. 너는 맨날 밤낮으로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러는 거냐. 네 친척들 봐라. 너가 지금 뭐 잘 못 되기를 진짜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즐길 거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네 인간성을 개판으로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네. 꼬집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직업인 필경사를 좀 이어받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들이 계속 딴짓을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뭐 가업이죠. 그러니까 필경사 직업을 이어받으라고 이제 정말로 험한 일도 안 시키고 금이야 오기야 공부만 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넌 왜 그걸 안 하냐 이렇게 네. 답답하겠죠. 제가 봐도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 입장이고 네.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간섭한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갈등은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한 표. 네. 제가 아버지니까. 아직 아들의 입장이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그 딸 둘인데 뭐 네. 벌써 대학생이고 하나 졸업을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와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다툼, 네. 아버지와 그 딸 뭐 이런 거에 제가 뭐라 그러면 뭐 우리 딸내미는 뭐 그러잖아요. 뭐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맨날 그러겠죠. 그러니까 3,7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싸움이죠. 네. 김영우 기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간섭은 안 받고 살아가지고 워낙 다 잘하니까 그런가 보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서양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럼 동양에서도 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나요? 그렇죠. 예, 그 동양에서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그 사회가 있으면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예기의 그 내칙이라는 거 보면은 우화 운주 시대에 그 상서학 월교라는 학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우하 운주 시대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어떤 시대를 가리키나요? 그 우는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이제 우임금이 또 처음 개국했던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나라는 뭐 우는 은나라고 주는 주나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컨대 학교라는 거는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이제 순임금이 다스렸던 지금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가 언제냐? 기원전 한 220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전설이지만 네.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면 그 동양에서도 학교가 처음 나온 게 기원전 한 2000년 전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메르 점토판 연대랑 좀 비슷하잖아요. 네. 뭐 이 그 시대에 동양에서도 학교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또 재밌는 거는 그 기록을 보면은 순임금 시대에도 체벌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정사 기록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순임금은 학생들을 처벌할 때 회초리를 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기록이 있거든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에 아까 얘기했던 은나라라 그랬는데 그게 상나라거든요. 그렇죠. 그 상나라 시대 각본문을 보면 학교와 관련된 그런 상형 문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상나라 시대 아까 얘기했던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나라 조상들한테는 책과 문서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상나라 시대 책과 문서라고 하면 각골문에 좀 쓰여져 있던 기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상형 문자가 계속 뭐 써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수메르인은 서령 문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조상신 하늘신에 점을 친 다음에 그 점친 내용과 점괘를 거북등에 이렇게 새기거든요. 그걸 네. 이제 우리가 각골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 보면 우리가 글자를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가르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학교를 의미하는 한자 중에 학교 상자라고 있어요. 그 네. 상자를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제 노인을 복량하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그 노인 복량하는 장소가 그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제 활용이 된 거죠. 네. 학교가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까 이제 기록이 있었다는데 이 체벌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해자에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전인데 배울 학자라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걸 가르칠 효자라고 나오는데 이 상형 문자를 보면 매를 맞아가면서 배운다 그런 그 어떤 상형 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이 각골문을 보면은 모두 손에 매를 들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와 교육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김양민 기자는 한 번도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니 저도 체벌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뭐 네. 그 학교 체벌하면 보통은 이제 가르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 이제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속상해서 이제 뭐 주먹이 먼저 나간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학교 체벌이라는 거는 지금은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좀 체벌이 그게 허용됐던 게 꽤 가까운 시기까지 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뭐 그랬죠. 네. 뭐 저희 때는 뭐 전신 난타 마사지라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최근 얼마 안 됐죠. 그 체벌이 없어지고 거의 사회 문제가 돼갖고 뭐 늘 네. 그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이 핸드폰 있어갖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찍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막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처리를 들은 게 좋으냐 나쁘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된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그 각골문에서 보이는 배울 학자 현상을 보면은 가운데 그 효자라고 있어요. 그 학자에 보면 효자가 나오는데 네. 효자가 뭐냐면 셈 가지를 교차시켜 놓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그 역으로 보면 이제 그 뭐 점괘 6개 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처음에 우리가 인류가 이 문명을 이 발명을 하고 막 그럴 때를 보면 심벌의 형태로 창조가 되고 이렇게 숫자를 세야 되고 가지로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이 생기고 가축을 사육하고 뭐 이런 뭐 이동도 하고 기르고 하다 보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 개념이 아마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자 이 배울 학자의 효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거는 결국 이제 배우는 거 교육이라는 게 수학 교육을 의미했다 이런 건가요? 처음부터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인류가 맨 처음 받았거나 가르쳤던 교육이 아마 수학 산수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배울 학자를 이제 다시 써보면 진짜로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골문에서 상당수 보이는데 효자가 가르친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쓰이는 예가 곧잘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효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 왕이 이렇게 뭐 가르치는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점을 칠 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왕이 사냥을 하게 되는데 가르치는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점을 치는 내용. 그다음에 뭐 왕이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가르치는데 병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각골문이 상당수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각골문 중에 학교를 좀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한 각골문도 있었나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각골문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 점괘를 이 거북등 같은 그런 짐승뼈에다가 이렇게 네. 새겨놓는 거잖아요. 예. 그 보면 나옵니다. 도성 내 학교를 세우는데 순조로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뭐 점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라는 사람으로부터 용이라는 악기를 학교로 들어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정유일인데 이게 많이 가르쳐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이런 기록들을 보면 악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악기를 학교에 좀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라는 사람이 용이라는 악기를 들어와도 좋겠냐고 묻는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 이 교사 중에 만이라는 사람이 아까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만이라는 사람이 상나라 시대의 음악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용이라는 악기가 학교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만이라는 음악가가 가르친다라는 뭐 내용이 있거든요. 네, 결국 상나라 시대에 음악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이 만이라는 사람이 대종이라는 악기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뭐 학교가 있었다는 기록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또 궁금한 게 대학 교육이 혹시 역사에서 언제 시작이 됐나요? 중국에서 대학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상나라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 동이족의 나라라는 주장이 많거든요. 그 동이족 하면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열하면 또 왔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나라 때 대학이 시작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예기 왕제라는 게 보면
그 제후는 천자가 백성을 가르칠 것을 명한 후에야 학교를 세운다. 그리고 소학이라는 거는 이 궁궐의 남쪽 왼편에 세우고 대학은 교회에 세운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네. 그래서 천자의 대학이라는 거는 벼공이라고 하고 제후의 대학이라는 건 방궁이라고 칭한다. 뭐 이렇게 그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좀 풀어보면 천자의 대학은 도성 안에 세운다는 얘기고 네. 제후의 대학은 교회에 세운다는 얘기인 네.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국립서울대와 또 지방 국립대 이렇게 좀 나눠서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한의 유학자인데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기의 기록 아까 얘기했던 그 기록에 이제 주석을 달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그 옛날 그 서적을 보면 그 서적도 서적이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네. 정현이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임금은 이 학교에서 조화를 높이고 밝히며 도예를 익혀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통달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이 예계에 나오는 소학과 대학은 상나라의 제도다라고 아주 못 박아 놓습니다. 네, 대학에 대해 기록이 있는 건데요. 이 네. 대학은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언제부터 입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까 얘기 내칙을 보면 8세, 8세 정도의 소학에 입학을 해갖고 15살 정도 되면 이제 대학에 입학한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네, 대학을 15살에 입학을 했군요. 소학에서는 그러면 뭘 배우고 대학에서는 또 뭘 배웠나 이런 기록도 좀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왕후 귀족 자제들은 이제 학교에서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숫자 뭐 이런 걸 배운 거죠. 그 우리로 따지면 뭐 체육, 뭐 문학, 뭐 음악 뭐 이런 거죠. 군사훈련도 배우고 그랬지만 네. 이런 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서 이제 소학에서는 숫자, 그다음에 남북 동서의 어떤 방위, 천문역법 이런 걸 익힐 수 있는 육식갑자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이제 더 좀 심화학습을 해갖고 제사, 종교활동에 필요한 어떤 예절과 악무,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군사, 전쟁, 수렵훈련, 활쏘기, 말타기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배운 거죠. 네, 소학을 거쳐서 대학에 가면 진짜 학문과 지성의 전당을 가서 좀 배움을 익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각골문에 보면 아주 그 학교에서 끔찍한 내용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요? 1972년에 이제 그 안양, 그 중국의 그 상나라 말기 도읍지인데 거기서 이제 각골문이 5,000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각골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정을 모셔놓은 제당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 대청마루에서 심제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대학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전기가 있거든요. 대학에서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기원전 13, 12세기 유적인데 제사를 어디다 지낼 거냐라고 네. 하는 건데 심이라는 제사라는 거는 재물을 올리고 술을 뿌리는 제사의 일종이죠. 그래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 사람 제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 시대 제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오긴 하는데 그렇죠. 관련이 있나요? 네. 대학에서 제사 지내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에 상나라 시대 제사는 굉장히 골치 아픈 제사죠. 네.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포로를 잡은 적장을 제물로 바치는 행사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사를 대학에서 지냈다는 얘긴데요. 당시의 풍습으로는 사실 뭐 끔찍한 행사는 아니었고요. 그 예기의 왕제라는 걸 보면 전쟁에 나서 죄인을 잡아오면 학궁 그러니까 학교에서 석전제를 올리고 이 신문할자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고문하고 신문할자가 있고 왼쪽 길을 벤 자의 술을 고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자가 전쟁에 나갈 때는 대학 학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책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또 전쟁을 준비하고 뭐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뭐 바치는 사람 제사도 지냈다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갖고는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각골문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경사 뭐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그 필경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결국 필경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전문적인. 그러니까 역시 각골문을 기록했던 사람 중에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이제 했을 텐데 교사 노릇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 왕과 귀족을 대신해서 점을 쳤던 집단. 그걸 우리가 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정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고들정자라고 있는데요. 정자를 이렇게 한자를 써보면은 굉장히 그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고들정자를 보면은 위에 이렇게 삐죽해 갖고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걸 거북등에 이렇게 불을 딱 대면 뽁 하고 이렇게 터지는 그런 문양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복점할 때 복이라는 표현할 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하면서 이게 폭하고 이렇게 무늬가 생길 때 그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눈목자가 있잖아요. 네. 그 눈목자가 있고 밑에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하고 찍혀지는 새겨지는 점을 보는 사람의 의미거든요. 그 정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일치의 시대에서 그 다 왕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낼 수는 없고 이제 점을 칠 수는 없으니까 전문 집단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점을 치고 그 점괘에 따라서 이제 왕한테 이런 점괘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점괘를 각골문에 새기는 그런 전문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임금을 대신해서 하늘과 조상신 그다음에 땅, 사람을 소통해 갖고 그 점괘를 임금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정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 좀 이제 신비롭고 좀 무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각골문이나 뭐 기록을 보면은 지금까지 확인된 상나라 시대의 정인은 한 그 공식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정인은 한 120명이 넘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을 대신해서 점을 쳤고 그 왕실 귀족의 자제들한테 이제 그런 문자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간지라든가 역법, 방위를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역사가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천문역법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다는 어떤 증거 자체가 고고학 유물로서 좀 나왔나요? 어떤 그 각골문을 보면 아주 미숙한 글자체로 육식 갑자표를 쓴 예가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석학 중에 광마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금으로 표현을 따지면 고어머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굉장히 서툰 글자이거든요. 아마 이것들은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이렇게 새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서학에 들어가면 천문여법을 익힐 수 있는 육식갑자를 배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나라 시대 사람들이 육식갑자를 이제 이 학생들한테 가르쳤고 이 가르쳤던 학생들은 그걸 이제 이렇게 각골문에 써서 연습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또 각골문 중에 유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이 유학이라는 게 어디 뭐 서울이나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각골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많은 소국들의 자제와 관리들을 불러서 교육시킬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각골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족 주변국 자제들이 중국의 중원 그러니까 상나라에 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학의 효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보통 보면 흉노족이 한나라 시대에 국학에 와서 이제 입학을 해서 한 것이 이제 유학의 효시라고 보고 있는데 요 각골문이 나오면서 이 정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그 고대 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제한된 곳은 아니었네요. 뭐 순임금 때도 있었다 그러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의 존재가 보이는 상나라는 뭐 지식을 가르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원로들을 봉양한 노인들을 봉양했던 그런 곳이고 네. 국정을 논의도 하고 그 아까 뭐 사람 제사 얘기는 나왔지만 끔찍한 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지냈던 뭐 그런 아주 성스러운 장소를 한꺼번에 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학교라는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좀 지긋하고 좀 지루한 느낌이 일단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예전부터 있었을 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배움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필요악은 아닌 것 같고 네. 필요선이겠죠. 어쨌든 근데 그 과정이 좀 지루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인류가 사실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문자를 발명했으니까 당연히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제도를 뭐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도 학교는 학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메르 학교도 마찬가지고 상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순임금 때도 뭐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지겨운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뭐 저는 이게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언제까지 네. 언제도 커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그게 좀 안 되나 그러는데 김기전 학창 시절 되돌아가고 싶나요?
아주 가끔. 아, 그래요? 네, 뭐 방학 이런 거 있고 친구들과 놀고 막 이런 게 아마 학교 때문은 아니고 그 시절이 그냥 좋아서 돌아가고 싶긴 한데요. 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요? 학창 생활로 들어갈래라면은 나는 결단권 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럴 것 같은데. 네. 또 어쨌든 뭐 제가 이만큼 배운 것도 학교 덕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또 싫어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아주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역사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게 있고 네. 뭐 똑같구나. 네, 그런 것도 진짜 흥미롭네요. 네. 예. 그리고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